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 밝았네요. 자, 근데 좋은 아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도. 일단은 해외장 분위기들은 간밤에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랗게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부 다 파랗게 물들고 마무리가 됐는데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최근 상승폭이 워낙 가팔랐는데 그 상승폭을 해치는 수준의 낙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으아 큰일 났다, 으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다만 좀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은 한국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어떤 역사냐,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쓰고 3200을 훌쩍 넘은 지수를 기록을 했던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9만전자를 넘기 무섭게 이제 10만전자에 다가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도 역사적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역사는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가 하루에 4조 4천억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돈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정말 좀 이 광기장의 끝은 항상 개인들의 피해로 끝난다라는 게 딱 이런 상황에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뭐 제가 걱정을 하고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제가 지나온 역사를 봤을 때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조금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좀 쉬는 게 좋은 장이에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언제 다시 오를지, 언제 다시 빠질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이게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뉴스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의 작은 흐름 상황뿐인데, 요즘은 개인의 순매수만으로도 그냥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너무 없습니다. 시장 지표라던가 경제 지표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 상승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장이다,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지금 혼돈의 쓰나미 속에서 가고 있구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지금 앞두고 있죠. 목요일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지수가 엄청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 부분부터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제의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가 어제 3266포인트까지 오전장에 무섭게 치고 달려 삼성전자가 끝까지 오를 때였거든요. 끝까지 오를 때였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을 좀 이상하게 만든다 하면서 좀 빠진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코스피가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무려 고점 대비 5%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네, 장중에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장 종료까지 해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제 뭐 해봤자 코스피가 마이너스 0.12밖에 안 빠졌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장중 등락폭으로 보면 거의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까딱하면 이제 3100선이 완전 깨질 뻔했어요. 그런 이제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고, 코스닥도 코스피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낙폭으로 보게 되면 오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3% 이상 쭉 빼버리는 이런 상황, 거의 4% 가까이 빼버렸죠. 그래서 장중 등락이 워낙 심해서 거의 뭐 널뛰기가 이 정도로 심한 장이 최근에는 잘 없었는데,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불같은 널뛰기 장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심장이 철렁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을 근데 금세 회복해서 강하게 밀어올린 만큼 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나쁜 장이라고 해야 될지 좋은 장이라고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서네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정말 어려운 장이고요. 이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향을 잡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현금 흐름 비중, 현금 비중 많이 높여두시라고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중에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대응해도 되고요. 만약에 더 치고 못 올라가고 빠진다 싶으면 이제 남아있는 자산들 내가 좀 잘 청산을 해서 대응해서 한동안 관망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락장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구간 지나고 있으니까 현금 비중 많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방향성이 잡히면 또 그때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나의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고 해도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딱히 큰 이유도 없어요. 해외장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는 이제 더 이상 증시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서 그게 트리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번 빠르면 이제 이달 중으로 해서 그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재정 부양책에 대한, 미국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의논과 이제 거기에 대한 발표가 좀 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재정 규모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금융과 관련된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 때는 시장 충격이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뭔가 하나의 잘못된 트리거가 터졌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뉴스 한 두 가지 정도만 챙겨볼 텐데, 자, 일단은 미국도 정쟁이, 정치 싸움, 파벌 싸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요. 이게 미국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올렸을 때 상원에서 과반 이상을 해야 의결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의 단독만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과반이 넘으면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좀 잘못된 내용이었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상원 의역의 과반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독단으로만 처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정치적인 협박으로서 끝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전히 심하다.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리스크 부분이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약 24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고, 다만 지금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집단 면역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을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맞은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까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다. 하반기는 돼야지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로 우리는 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접종률도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는 돼야지 좀 이게 실효성이 발효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죠. 막 1000명대를 훌쩍 넘어서 계속해서 확진자 발생해서 전 국민을 좀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400명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국가인 일본과 그리고 해외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초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코로나 극복이 된 상황은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뉴스와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장 대응하는 데 좀 팁이 될 수 있는 주요 종목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을 짚어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참고해야 될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차트를 돌려서 보게 되면, 자, 일단 오늘 지수가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자, 일단 지수가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우량주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라던가 최근에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발산이 안 나오고 지수 때문에 애매하게 밀렸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재료가 나와 있는데 발산이 없었던 이제 아시아나 인수 관련 종목들, 아시아나 ID, 디크모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는 지금 코스피만 불같이 오르고 코스닥은 크게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네페스는 재미를 보긴 했는데 그 외의 종목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종목들 중에 차트를 좀 만들고 있다. 이런 애들 원익 IPS, 동진 세미캠 이런 애들 재밌는 결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까지 그리고 에이스테크라던가 솔리드, 서진 시스템이랑 5G 종목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을 보는 거고요. 지수가 애매하다. 지수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애매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치 테마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윤석열 테마 중에 이제 서현이와라든가 모베이스 전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굉장히 괜찮고 아니면 금태섭 관련주 주연테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이라든가 까미UNC 이런 안철수 관련주들도 있고요. 에이텍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뭐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들 이쪽도 재미있는 파동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참 애매하다. 그냥 조금 약세 정도 아니면 조금 강세 아니면 이제 보통 보합 근처에서 논다 이런 느낌이면 정치 테마 좀 볼만하고요. 지수가 안 좋다. 이건 확연히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빅텍과 엘컴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목들은 스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간에서 단타로 발라먹는 게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기분 좋게 위로 쭉 뻗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일단은 네, 그래서 장 상황에 맞춰서 이런 종목도 활용해서 대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